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앞.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성대히 열리는 시기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조선노동당의 전체 당원들과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선혁명과 건설의 굳건한 조직자이며 향도자입니다. 조선노동당은 오랜 기간 조선인민을 묶고 세우고 이끌어 조선의 사회주의 위협을 주동하는 위대한 여정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굳건한 영도 밑에 최근 연간 조선노동당은 당 건설을 고도로 중시하고 강화하였으며 경제와 인민생활을 발전시키고 외부 환경을 개선하며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선 당과 인민의 정치 생활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되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앞으로 일정한 기간 조선의 당 건설 및 국가경제 발전과 관련한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포치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조선식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邻방이며 두 당은 오랜 기간 친선적인 교류와 대왕을 진행하여 온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두 당 두 나라 최고領導자들의 전략적인 지도와 직접적인 추동에 의하여 중조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페이지를 펼치었습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두 당 두 나라 최고領導자들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지침으로 하여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데 새롭고 적극적인 기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2021년 1월 5일. 당의 사상과 용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자. 필승의 신념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적 존진을 다그치자. 경야는 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신 친필 소환을 크나큰 격정 속에 받아하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올해 진군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고 있습니다. 먼저 련석 공격 전 이훈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우리 공장에서 힘을 넣고 있는 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술육신 사업입니다. 중점으로 틀어지고 나가는 것은 원료와 자재를 우리의 힘으로 자체로 생산 보장하는 것입니다. 80일 전투 기간에 10여 건의 기술육신 과제들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기술육신안들이 새해에 들어와서 생산에 운을 낼 수 있는 토대가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공장의 실제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안들을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도입해 나가려고 합니다. 평양 농기계 부속품 공장에서는 농장들의 절실히 요구되는 각종 농기계 부속품 생산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농기계와 트럭 부속품 보장에서 현재 제기되는 게 무엇인가 이것부터 따져가면서 새초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박강계형 펌프와 발부는 물론 생산 지표들이 거의 2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힘으로 무조건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얼마 전에
뚜락뚜락 부속품 생산 공정을 확립한 상태에서 이번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세안의 농장들에서 뚜락뚜락 부속품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인 늘어나는 데 맞게끔 예비화 가능성을 최대로 탐구동원해서 필요되는 부속품량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종업원들이 모두 떨쳐나섰는데 시작부터 기세가 정말 좋습니다. 보통강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올해에도 다수학을 이룩하기 위해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 추동할 기울이 안고 비료 생산의 도움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80일 전투 기간에 공장에서는 수천 톤의 여러 가지 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전투에 진입했는데 작년도 이거 운동장원들이 의견도 참작해서 올해부터는 결정적으로 질을 높이자 이렇게 결심하고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산 조정 체계가 원래 확립되어 있었는데 좀 불합리화됐습니다. 그걸 다시 개조하자 해서 기술 혁신처를 묻고 그걸 완전히 다시 개조해서 올해 생산을 잘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이거 선별체 때문에 수태를 먹었습니다. 노동자들과 집체적 토의를 모아서 선별체를 개조해서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되었고 유기질 복합비료의 질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생산 속도가 1.3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생산 장성의 열쇠를 기술 혁신에서 찾고 자체의 발전 동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 있는 평양 밀가루 가공 공장 소식입니다. 지난해 남들이 하지 못한다고 했던 건조 효모 생산을 성공을 하였고 그에 기초해서 밀 단백질 건조 공정을 새로 확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효모 직장 단백 생산 공정에 피하 측정 장치를 도입하고 가자 직장에 가자 당분 생산 공정을 설치하다 나니까 올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다가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80일 전투를 하면서 체득한 진리가 뭔가? 아무리 아름찬 가제도 과학기술만 틀어진다면 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빵 직장의 백운의 동무가 기술 기능 수준을 한두 번 높여서 고급 기능공이 되었고 발명가인 혐오지자나 농지 세기술이 현장에 도입돼서 실제 운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80일 전투 기간에 일된 성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는 누구나 꾸준히 노력하고 학습만 한다면 세기술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지의 사랑의 친필 소환을 끓어오르는 격정 속에 바다하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크나큰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 농촌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인민위원회와 도최신관리국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도급기관들과 사리원시 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수백 톤의 질 좋은 고름을 은파군 대청협동농장과 사리원시 봉의 협동농장 등 도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새해 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거무해 주었습니다. 강원도의 도급 C급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많은 고름을 자동차들에 싣고 원산시와 안변군안의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새 농사 차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거무해 주었습니다. 함경남도의 도급기관들과 함흥시 안의 공장기업소들에서도 수천 톤의 질 좋은 고름을 마련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오려있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에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과학연구와 생산의 일치화 실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첨단기술개발원 하게 되면은 대학 안에서 이루어진 그 기초 과학 연구 성과물들을 제품화, 공업화, 산업화하여 나라의 첨단 산업 창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전문적인 과학 연구 거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현대화, 그리고 보건 부문의 지능화 정보화, 비상방역사업과 관련된 여러 과학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였는데 여기서 기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 20대, 30대 젊은 청년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젊은 기술 인재들을 핵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첨단 과학기술 분야들에서 나서는 과학 연구 과제들을 올해 통합별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시하는 게 모든 과학 연구 과제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런 그 과학 연구 관리 체계 보장하는 문제, 중요 연구 과제들에 대해서는 그 첨단기술 개발원 쪽인 모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 이용하여 전략적 집중성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 경쟁 열풍을 일으켜서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그 과학연구 사업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사업 체계를 세우는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앞선 것은 따라 배우고 좋은 것은 서로 배워주면서 연구소 간 협조하는 기풍이 우리 첨단기술개발원에 확인되다 나니까 새 초전투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부터 지금 좋은 그 연구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종 비루스가 세계 각지로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5일 이란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변종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감염자는 영국을 다녀온 사람이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는 최근 5명이 영국과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종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2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보츠와나에서도 얼마 전 변종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는 9명이 변종 비루스에 또다시 감염돼서 그 수는 38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도 최근 2명이 새로운 변종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남조선에서 12명이 변종된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하루 동안 66만 2,500여 명이 더 늘어나 8,679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1만 2,800여 명이 또 목숨을 잃어서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187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5일 하루 동안 6만 9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또다시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5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277만 4,400여 명, 사망자 수는 7만 6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심양시에서 3일 5명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렴 환자로 새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 16개 지역이 중급 단계의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서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주민들은 격리됐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대류행 전염병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 싸움은 여전히 힘겨운 경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비루스 감염자가 계속 급증하고 새로운 변종 비루스가 발생해서 병원들은 만원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1월이 가장 오목한 달로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폭설이 내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에스파냐의 리온 지역에서 2일에 내린 폭설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북부 산악지대에서도 3일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폭설에 의한 눈사태로 도로들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러시아 시베리 지역의 동토대에서 빙하 시대의 털소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죽을 당시 3살 내지 4살 정도였던 이 소호는 내장과 뿔을 비롯해서 몸체 부분의 80%가 거의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돼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빙하 시대의 분포 범위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표본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 내륙과 동해안 중부 이북, 서해안 지역에 점차 구름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오랑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령아 5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평안북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 라손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1월 7일 목요일 음력으로 이 동짓달 29일입니다. 7일부터 9일까지 전반쪽 지역에서 추위 중급경보입니다. 이 기간이 대륙 고기압의 표현들을 따라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면서 내일부터 날씨는 몹시 추워지겠으며 특히 8일이 최저 기온이 북부 내륙 지역에서 령하 35도 내지 령하 25도, 동서해안 지역에서는 령하 25도 내지 령하 15도로 낮아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령하 10도 이하로 낮아지겠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동상을 입거나 심장혈관계통 질병, 호흡기 질병을 비롯한 만성 질병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경영 부문,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도 이 추위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이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리다가 개이겠고 이 황해남도 여러 지역에서는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하 1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령하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눈이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함흥시는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도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령하 36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령하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내일은 중급경보, 모레는 주의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15 내지 20m의 강풍이 불고 2 내지 5m의 높은 파도가 일겠으며 눈이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15 내지 20m의 강풍이 불고 2 내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고 황해남도 해상은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일겠으므로 수산, 해운, 항만, 양식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일과 9일에 지형의 영향으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10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황해남도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과 량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기온은 평년보다 매우 낮아져서 날씨는 몹시 춥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